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개최됐던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실에 장상윤 사회수석을 이렇게 모시고 가졌던 의정 양측의 그런 토론회 과정에는 우리 눈에 그렇게 익숙지 않은 분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 서울대 측에는 강희경 서울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제 비교적 언론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분은 익숙하고, 다른 분은 좀 생소한 분인데 40대의 서울의대의 신경외과 교수로 계시는 하은진 교수입니다. 40대니까 젊은 교수죠. 다른 중앙지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그 하은진 교수가 그날 이제 젊은 의사들을 대표해 가지고 본인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이제 그 기사가 이제 청년 의사지에 한국의로 드는 정책 부작용을 못 견딥니다. 젊은 교수의 절망.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서울의대를 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서울의대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여기 이제 40대 하은진 신경외과 교수 같은 경우는 필수과인데다가 아주 그냥 그 의대 졸업생 중에서 최고 성적을 가졌겠죠. 그 사명감도 있으니까 필수과를 했고 서울대 이제 재직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 이야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필수 의료 현장이란 젊은 교수는 무리하게 하는 이번에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현장이 무너지고 있으며 정말 절망스럽다. 뭐 이제 진영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가장 현장에 근접해 있는 의료 현장에 서 있는 40대 젊은 서울의과대학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의 이야기가 이런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현장이 무너지고 있고 절망스럽다.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현장이 뭐가 무너지나 과장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뭐 현장 이야기를 그렇지 않다고 본인이 예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항상 어떤 문제든 간에 현장 일을 경청해 온 사람들은 이 하은진 40대 서울의대 신경외과 교수가 젊은 의사들을 대표해가 여러분들 내는 목소리를 저는 현장을 의료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생생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그려지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대통령실과 진행한 의료계획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토론회에서 제가 지난 6년간 신강외과 교수로 전공의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제가 환자를 한 명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지도한 후배들은 앞으로 환자 1000명을 더 살릴 거라고 믿으면서 제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40대의 하은경 신경외과 교수가 털어놓은 속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지만 제 같은 사람은 이런 그 주장을 닮은 기사만 보더라도 이게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금세 변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의료는 현장 의사로서 바라보니까 단순히 의료 습관 문제만이 아니고 의료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고 신중하게 처방해야 됩니다. 정부의 처방은 한국 의료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인 변화 시도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여러분들 그 뼈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보건복지부의 이 중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한 분들이 그냥 본인이 보직을 맡은 기간 동안
크게 문제 생기지 않게 한국 의료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대충 다 덮고 그냥 계속 세월이 20년 이상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현장에서 아우성을 계속 치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냥 뭉개버린 거죠. 예. 힘 있는 사람들이 뭉개버려 가지고 그게 이름 누적돼 가지고 폭발 직전의 상황에서 이제 윤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처방을 잘못 내렸어 여러분들. 그것도 과격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지금 이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다시 이제 하은경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보호자와 환자 함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끊임없이 배웁니다. 이들이 중요한 결정의 길잡이가 되어지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의료개혁도 이와 같아야 된 겁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협조를 받으려면은 탄력을 받으려면은 힘을 받으려면은 이해 당사자들이 전폭적인 신뢰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한 팀이 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논의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야 됩니다. 한국 의료는 이제 부작용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정직하게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해법을 제대로 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사가 모두 다 정직해야 되거든요. 인간적으로도 정직해야 되지만 사안을 볼 때도 며칠 전에 국회에 국정감사 자리에 의사협회의 임진수 기획이사가 나오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젊은 분이죠. 젊은 분이니까 좀 더 전공의들의 상황이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그래 지금 굉장히 문제가 전공의 복귀 문제인데 임기획이사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오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임기획이사가 정부가에 대한 신뢰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 이야기고 현장의 진단이고 현장의 전망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의료계획의 진심이라는 정부는 이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많은 그런 설화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솔직히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협회 몸담고 있는 아주 젊은 임지수 기획이사의 주장이거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이번에 열렸던 서울의대 주최의 의정 토론회 과정에서 40대의 서울대 신경외과의 하은진 교수의 주장이나 대한의사협회의 아주 젊은 임지수 기획이사의 주장이란 것은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젊은 의사들의 근접해 있는 젊은 의사들이 전공의 근접해 있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이란 것이 정부가 이제 내린 그 초기 결정으로부터 한치도 이렇게 양보를 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가면서 부작용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 어떻든 현장 이야기를 들어야 현장 이야기를 솔직히 들으려고 해야 그래야 이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현장 이야기를 들을 그런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으니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해를 넘겨가지고도 의료 사태가 계속 이렇게 후폭풍에 휩쓸려 갈 수가 없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점진적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매사를 접근하게 되면 전문가를 존중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참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 조금 더 부족해서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